자, 이제 오늘부터 이순환 시작하고, 우리, 첫 시간은 일단 이순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먼저 잡아볼게요. 그 강의 안내에 그 자료 있으면 봐도 괜찮고, 봐도 되고, 안 봐도 괜찮아요. 일단 설명할 테니까. 우선 이순환 때는요, 교재가 일순환 교재가 동일해요. 그래서 일순환 때 다뤘던 교재가 뭐죠? 그죠. 국제법 워크북 1, 2. 그 다음에 케이스 해시집 1, 2. 좀 무겁지만 다 가져와야 합니다. 이순환은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보기 때문에 이제 두 교재를 다 1, 2권, 워크북, 케이스 해시집 1, 2권을 다 가져오세요. 좀 무겁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세 자료가 나갑니다. 우선 이론 자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판례 자료, 세 번째가 문제 자료. 이 세 가지가 나갑니다. 문제 자료는 뭐냐면 이 케이스 해설집을 보충한 겁니다. 이론 자료 속에는 그 논문 요약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세 자료도 되도록이면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판례 자료는 꼭 매일 가지고 다니세요. 이론 문제, 판례 자료 매일 가지고 다니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일단 월요일, 목요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그 다음에 월요일로 일단 정했습니다. 근데 진도에 따라서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땐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토요일에는 복습 강의를 합니다. 토요일은 2번 강의합니다. 오후, 저녁. 저녁은 꼭 참여하세요. 토요일 강의는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인강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강의는 뭐냐면, 오후 강의는 뭐냐면, 토요일 오후 강의는 그 정윤석 교수님 책 복습 강의입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또는 4회 정도에 걸쳐서 제가 인강을 찍을 거예요. 뭐 혼자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면 같이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접 실강에 참여해도 괜찮고, 아니면 인강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은 2번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오후에는 복습 강의, 정윤섭 복습 강의. 정윤섭 교수님 책이 없으면, 아마 사야 할 거예요. 11판. 복습 강의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복습이기 때문에 리딩 하는 거예요. 책을 쭉.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이순환 강의 진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2번 강의를 제가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됐어요. 시험은 일단 월요일, 목요일로 보고요. 복습 범위로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일순환 때는 이미 알려줬죠. 근데 이순환 때는 일단 알려주지 않는 대신에 이 본 강의 때 사실상 문제를 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본 강의 때 다루는 것 중심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시험 보기 전에 한 2번에 걸쳐서 아마 강의가 진행될 텐데 그걸 잘 들어보고 그때 풀었던 문제 그런 것들 유심히 보면 이제 시험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 목요일 날 시험을 볼지 금요일 시험 볼지 지금 결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도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 목요일로 보는 걸로 23일 날 보는 걸로 일단 정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수강하신 분들한테는 모두 특강 동영상 무료 제공하니까요. 경제법 중심으로 핵심정리 문제풀이 특강, 그 다음에 격주특강. 핵심정리 문제풀이 특강과 격주특강. 격주특강은 그 통합누수 문제, 사례형 문제를 풀어준 그런 경제법 문제입니다. 통상직은 사례형 문제풀이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건 무료로 전해주니까 지금 벅차죠. 우리 국제법 쭉 강의 듣는 것도 벅찬데 언제 이 특강 인강이 듣느냐. 이순환 끝나고 들으면 돼요. 이순환 끝나고 여러분 1차 시험 볼 때까지 그때도 시간이 있을까요? 아무튼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기간을 연장 쭉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페는 알죠? 카페는 두 가지가 있죠. 우선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 카페가 있죠. 그래서 다운 카페는 이순환 카페예요. 수강자 카페. 네이버 카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순환 카페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우리 네이버 카페 가보면 네이버 카페가 국제법 삶의 무게 카페잖아요. 그죠? 삶의 무게 사랑을 가라고. 이게 네이버 카페인데 메뉴가 쭉 있어요. 그럼 여기에 JS 뭐 이순환 카페로 이동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이순환 카페를 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수강자는 봅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수강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가입 초청 메일을 보냅니다. 저한테 알려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문자로 뭐 다음 아이디만 알려주면 됩니다. 뭐 다음넷, 한메일넷 등등. 아니면 문자 여기서 이제 문자는 제 전화번호 알려줘야겠죠. 010-210-5840. 그 다음에 아니면 이메일로 다음이나 뭐 네이버 이메일로 보내줘도 꼭 다음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를 알려줘봤자 이게 안 돼요. 초청이 안 돼요. 카페 초청이. 그래서 꼭 다음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이디로 다음 아이디로 카페 초청 메일 보낼 거예요. 그러면 받으시고 클릭하면 이제 저절로 이제 쭉 카페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환 카페에는 뭘 일단 실냐면 많은 내용을 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대신에 수업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논문 요약 노트가 있다. 원문을 보고 싶겠죠. 원문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올릴 테니까 큰 부담 갖지 말고 보세요. 이 다음 이순환 카페는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안 이용해도 다음에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2회가 많지 않은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역시 국제법의 전반적인 체계,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조 또는 체계. 이렇게 일단 목차를 정할게요. 자, 우선 국제법의 정의.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자료가 세 가지죠. 네 가지죠. 하지만 사실상 세 가지예요. 이론 자료 하나, 판례 자료 하나, 그 다음에 문제 자료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중 이론 자료를 펴보세요. 이론 자료. 예. 원래 이게 칼라예요. 제가 다 칼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한테 칼라를 안 해가지고 시강에서는 이렇게 흑백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칼라를 보고 싶으면 인강을 보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쉽긴 하지만 일단 보면 국제법의 전반적인 체계 구조는요, 바로 이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면 국제법 정의와 체계. 자, 여러 가지 뭐 체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국제법의 정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제법이란 뭐죠? 뭐 운행이 이야기했지만 예배 때부터 국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또는 규율하는 그런 법을 줄이면 앞글자 뒷글자 국제법이죠. 그죠? 국제 사회를 다른 말로 뭐 오늘날에는 보통 국제 공동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디 써 있나요? 이면 메뉴에 국제법이란 읽어보면 국제 사회를 규율하게 하는 법이다. 우리가 사회가 국제 사회가 국내 사회가 있죠. 국제법을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겠네. 딱 보니까 먼저 국제 사회. 이게 끝나면 법을 알아야겠죠. 법부터 볼까요? 법이라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 때 A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s. A bundle of.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일단의 A bundle of. 한 묶음에 일단의 바로 권리 의무를 법이라 하죠. 그래서 풀어보면 결국 국제사회라는 놈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얘를 권리 의무를 정해서
뭐 국가한테 권리의무를 정할 수도 있고 사람한테 권리의무를 정할 수도 있죠. 정해서 한번 다스려보자, 국제사회를. 즉 규율해보자. 그게 바로 국제법이에요. 그 권리의무가. 먼저 법에 대해서 봤으니까 국제사회를 볼 차례죠. 자, 국제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국제공동체 국제사회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 A국, B국 이렇게 보통 국가들로 주로 구성되죠. 하지만 이 국가 내부를 보면 또 여러 가지 개인들이 있죠. 자연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자연인, 그다음에 법인. 넓은 의미로 개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자연인을 개인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개인이 넓게 보면 법인까지 포함하지만 자연인, 법인 합쳐서 개인, individual, 개인. 근데 자연인을 그냥 개인으로 부르기도 해요. 법인이 아니고. 아무튼 쓰임새에 따라, 학자에 따라, 논문에 따라 개인이 뭐냐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부자연스럽게 법이 만든 사람이 있죠. 베리타스라는 법인. 그죠? 베리타스. 회사법에 기초해서 회사가 만들어졌죠. 법인. 이 법인이 크게 나누면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법인이 있죠. 뭐 삼성. 그 다음 비영리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NGO. 영리 쪽이 회사, 기업. 회사나 기업이나 같은 말입니다. NGO. NGO가 비정부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자연인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을 나누면 이 비국의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국 국민이 아닌 자가 있겠죠. 그래서 국적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 국적을 달았죠. 여러분 자연인 맞죠? 한국 국적을 달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나가도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그죠? 백인도 있고, 남미 쪽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한국 국민이 아닙니다. 한국 국적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국이라는 영토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뭐라 부른다? 외국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국가를 유심히 보면 이런 사람들, 자연인, 법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죠? 베리타스 여러분 자연인. 보니까 여기에 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그 밖에 땅도 있고, 그죠? 이른바 물도 있습니다, 물. 그죠?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를 유심히 보면. 그리고 국가를 가만히 보면, 물 중에 특히, 이 영역이 있죠, 영역. 그리고 영역 내에 사람들이 있죠. 법인, 사람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베리타스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래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정부가 있죠. 문재인 정부. 그죠? 그래서 실효적 통제라죠. 또는 지배, effective control.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통제하죠.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도 쓰기 싫은데 문재인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입법권할권, 그죠? 마스크 써라. 그리고 집행권할권, 입법, 집행. 이걸 통해서 감독하죠. 베리타스 여러분들을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QR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가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의 무슨 말이 아니고 A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C국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공동체에는 이와 같이 국가 그 속에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가 국가들의 모임이죠. 정부 간 기구. 국가들이 야 우리 한번 만나서 서로 어떤 코로나 같은 거 퇴치해보자. 세계보건기구 만드는 거죠. 바로 또 하나 한 구석에 WHO. 세계보건기구 같은 기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이걸 뭐라 부릅니까? 정부 간 기구. 정부 간 기구.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케이스 문제의 특징이 바로 기본을 모르면 벌써 뽀록 나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 문제가. 통합문서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딱 바탕이 되어 있어야 올바른 그런 답안지가 되고 채점 교수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채점 교수들이 무시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냥 다시 해. 그렇게 하는 거죠. 정부 간 기구. 이게 국제기구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의 전문기구예요. 그래서 유엔이라는 게 있죠. 가만히 보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은 정부들끼리 만든 기구죠.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국가들이 모래알처럼 혼자만 가지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힘드니까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모임의 기회도 자주 갖고 그리고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서로 토의해보고 또 결론 내고 그러면서 국가들이 이렇게 해보자 으쌰으쌰 이게 바로 국제기구죠. 그죠?